당신이 죽으면 나도 의미 없어. 같이 살거나 같이 죽을 거야. 1950년 낙동강 방어선 새벽 2시 30분.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천막병동이 불타오르는 순간 한국인 간호사 이순정이 미군 병사 스티브를 향해 외친 절규였습니다.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죠.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순정은 부대 내 최악의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보급품이 사라질 때마다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를 향했고 운동화 한 켤레 때문에 시작된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협박 쪽지가 날아들었으며 급기야 그녀가 홀연히 사라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자기 무궁화 브로치 하나에 담긴 약속, 그리고 전쟁터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터에서 미군과 사랑에 빠져 모든 걸 잃을 뻔한 한국 간호사의 충격 실화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의 밤은 축축한 안개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미군 야전 취사장에서는 연료가 떨어져 나무를 떼고 있었는데 조리병 루이스가 햄 통조림을 따면서 투덜거렸죠. 옆에서 1등병 김봉남이 능청스럽게 김치를 꺼내 들었고 콩 통조림과 함께 커다란 냄비에 모든 걸 때려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쓰레기 아냐? 루이스가 코를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전쟁터에서 호텔 요리 기대했냐? 김봉남이 받아쳤죠. 이름하여 부대찌개다. 너희 부대 이름 딴 거야. 막사 앞에서는 미군 PX 운동화 한 켤레를 놓고 병사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가져갈지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한 병사가 운동화를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이순정이 나타났습니다. 23살의 젊은 간호사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부상병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운동화 따위로 싸우다니. 그녀의 날카로운 일갈에 병사들이 움찔했고 그 순간 스티브 하사가 천막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9살의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상황을 훑어보더니 운동화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부상병 우선이다. 알아들었나? 병사들이 흩어지자 순정과 스티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그때 포격 소리가 들려왔고 둘은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낙탄 파편에 맞은 스티브가 천막병동으로 실려왔습니다. 왼팔과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순정은 재빨리 지혈을 시작했고 그의 군복을 가위로 잘라내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요. 순정이 봉합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미국 남자가 그런 꼴은 못 보여주지. 스티브가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순정은 그의 허세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늘을 들었죠. 촛불 아래서 그녀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스티브는 고통을 참으며 그녀의 집중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쟁터의 천사 같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부대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김봉남이 맛없으면 굶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루이스는 이것이 음식이니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상사가 천막을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쪽 동향 주의하라. 오늘 밤 뭔가 있을 거다. 그 말에 순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스티브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죠. 전쟁은 모두를 긴장시켰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합이 끝나자 순정이 붕대를 감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주일을 기다려주나? 스티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었고 멀리서 포성이 울렸지만 천막 안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전쟁 한복판 낙동강 방어선에서 운명의 실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천막병동에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순정은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죠. 그녀가 붕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서상사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군 보급품 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놓여 있었어요. 간호 인력들 사기 좀 올리라고 누가 보냈나 보군. 서상사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상자를 내려놨죠. 순정이 다가가서 보니 작은 도자기 무궁화 브로치였습니다. 흰 도자기에 분홍빛 무궁화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는데 전쟁터와는 어울리지 않게 우아했어요. 순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전쟁고아들 가슴에 달려있던 헝겊꽃들이 떠올랐거든요. 이런 걸 누가 보냈대요? 순정이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알게 뭐야? 어차피 여기선 총알이 꽃보다 쓸모있지. 서상사가 차갑게 내뱉었지만 그의 시선도 브로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바로 그때 스티브가 천막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걸음은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의 눈이 순정이 들고 있는 브로치로 향했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궁하네요. 한국의 국화죠? 스티브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꽃 따위 알아서 뭐하게? 전쟁터에서 꼭 구경하다 죽으면 책임질 거야? 김봉남이 갑자기 끼어들며 능청을 떨었죠. 차라리 통조림이나 더 보내지.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보내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순정은 브로치를 가슴에 품듯 꼭 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어렸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여기선 살아남는 게 최고야. 김봉남이 비웃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어요. 서상사가 빨간 펜으로 병참 보고서에 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죠. 북쪽 보급로가 또 끊겼어. 이번 주도 배급 반으로 줄여야겠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죠. 그때 스티브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순정이 고개를 들어 스티브를 바라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 순간 브로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별처럼 선명했습니다. 꽃도 전송 명령 받나?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김봉남이 억지로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루이스가 밖에서 소리쳤죠. 또 부상병이다. 빨리 와.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지만 순정은 브로치를 천막 기둥 가장 밝은 곳에 걸어뒀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가장 먼저 빛나는 자리였죠. 스티브는 떠나면서도 그 브로치를 한 번 더 돌아봤고 서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포성이 더 가까워졌고 천막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정이 부상병의 상처를 소독하다가 문득 브로치를 올려다봤어요. 그 작은 꽃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를 놓지 말라고. 저 브로치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네. 동료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순정이 대답하려는 순간 또 다른 포탄이 터졌고 흙먼지가 천막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치는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무궁화는 흙먼지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전쟁이 모든 걸 파괴해도 어떤 것들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요. 새벽 4시 포성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순정은 물통에 얼굴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줬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은 23살이 아니라 40처럼 보였죠. 부산 피랑길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손끝의 기술뿐이었습니다. 붕대 감는 법, 지혈하는 법,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법. 또 밤샜구나, 순정아.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잠자는 동안 누가 죽으면 어떡해요? 순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죠. 한편 스티브는 천막 밖 돌담에 기대어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부모가 보낸 편지였는데 거기엔 사업을 접고 돌아오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29의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그 기회였고 동시에 저주였죠. 편지 왔나 보네. 애인이야? 김봉남이 느닷없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어요. 부모님이다. 내 상관할 일 아니야. 스티브가 편지를 접으며 차갑게 대답했죠. 에이, 부자 도련님이 왜 이런 지옥에 왔어? 돈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김봉남이 빈정거렸지만 그의 눈엔 진짜 궁금증이 어려 있었어요. 김봉남은 경남 시골 출신으로 일본어와 영어를 독학해 통역병이 된 25살 청년이었죠. 입담은 거칠었지만 위기의 순간엔 누구보다 기민했고 민간인과 군인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봉남아, 아침 준비 도와. 루이스가 멀리서 소리쳤어요. 루이스는 27살의 흑인 조리병으로 미시시피 농장에서 자란 탓에 없는 걸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죠. 전쟁터에서도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게 그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끓일 거야? 또 그 독약? 김봉남이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독약이라니. 이건 예술이야, 예술. 루이스가 국자를 휘두르며 항변했죠. 서상사가 지휘 천막에서 나오며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43세 그는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후 다시 이 전쟁터에 서 있었죠. 말은 짧고 굵었지만 부하들의 생사를 누구보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정찰조 편성한다. 스티브, 넌 아직 부상이 덜 나았으니 빠져. 서상사가 명령했어요. 괜찮습니다. 갈 수 있어요. 스티브가 급하게 대답했지만 서상사의 눈빛은 단호했죠. 명령이다. 여기 있으면서 병동 경계나 서라. 스티브는 불만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의무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순정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순정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둘 뭔가 있는 거 아냐? 김봉남이 루이스에게 속삭였어요. 닥쳐. 괜히 입 놀리다 큰일 난다. 루이스가 김봉남의 머리를 국자로 때렸죠. 점심 무렵 폭격이 다시 시작됐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순정은 의료품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다들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왜 여기 모여서 이러고 있을까?
전쟁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들을 한데 묶었고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운명의 무대에 세워놨죠. 서로의 과거는 몰랐지만 현재를 함께 버티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무궁화 브로치처럼 깨지기 쉬우면서도 질긴 것이었어요. 이틀 후 오후 2시 작은 수색대가 북쪽 언덕으로 향했어요. 스티브는 서상사의 만류에도 끝내 합류했고 김봉남과 함께 최전방을 걸었죠. 숲은 불길하게 조용했는데 새 한 마리 울지 않는 정막이 오히려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폭발했어요. 지뢰였죠. 스티브 옆에 병사가 비명과 함께 쓰러졌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스티브도 왼팔과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는데 군복이 순식간에 피로 젖어들었죠. 김봉남이 그를 끌고 나무 뒤로 숨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젠장,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김봉남이 소리쳤어요. 서상사가 재빨리 후퇴 명령을 내렸고 부상병들을 들것에 실어 천막병동으로 급히 옮겼죠. 순정은 실려온 스티브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며 가위를 들었어요. 옷 벗겨, 빨리. 순정이 동료 간호사에게 외쳤죠. 피에 젖은 군복을 잘라내자 상처가 드러났는데 옆구리의 파편상이 꽤 깊었습니다. 순정은 지혈제를 뿌리며 압박을 했고 스티브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식은 땀이 비리 오듯 흘러내렸죠. 모르핀이 떨어졌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순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해. 죽는 것보단 낫잖아. 스티브가 거칠게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정이 바늘을 들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첫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자 스티브의 몸이 경직됐고 순정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그녀의 손은 정확했지만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환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밖에서 루이스가 급하게 영양죽을 끓이고 있었고 김봉남은 입술을 깨물며 천막 앞을 서성였습니다. 야, 저 양키 새끼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통역할 사람이 줄어들잖아. 김봉남이 억지로 농담을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나고 봉합이 끝났습니다. 순정이 붕대를 감으며 숨을 고르는데 스티브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한 공기가 흘렀죠. 전쟁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긴 특별한 연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스티브가 작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정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스티브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은 계속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반쯤 정신이 나간 스티브가 중얼거렸죠. 강바람이 그리워. 낙동강 바람 말이야. 순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곧 나을 거예요. 그럼 강가에도 갈 수 있겠죠. 새벽이 되자 열이 내렸고 스티브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순정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그를 바라봤어요. 전쟁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도 만들어낸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서상사가 천막을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살 것 같나?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순정이 대답했어요. 수고했네. 좀 쉬어. 서상사가 말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덧붙였죠. 저 친구 부잣집 도련님이지만 근성은 있는 것 같군. 순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사흘이 지나고 스티브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부대찌개를 나눠 먹는 시간에 갑자기 한 병사가 순정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너 때문에 내가 운동화도 못 받았잖아. 미군 편만 들더니 이제 아예 놈들이랑 눈이 맞았냐? 병사가 붉은 얼굴로 소리쳤죠. 순정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는데 그 병사는 며칠 전 운동화 사건 때 스티브에게 제지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순정에게 다가왔죠. 운동화가 뭐 대수라고 그래요? 부상병이 우선이라니까요. 순정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스티브가 일어서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주저앉았고 대신 김봉남이 끼어들었죠. 야, 취한 놈이 여자한테 시비 걸면 쓰나? 썩 꺼져. 김봉남이 병사를 밀쳤어요. 하지만 소동은 이미 커졌고 서상사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순정과 스티브를 번갈아 봤죠. 규율이 흐트러지고 있어. 개인 감정은 접어둬. 서상사의 경고는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밤이 되자 동료 간호사가 순정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외국 병사랑 마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전쟁 끝나면 그 사람은 미국 가고 넌 여기 남는 거야. 동료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미래가 없다는 걸. 한편 스티브는 천막 밖에서 소대장 중위와 마주했습니다. 중위는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사, 조심해. 현지 여자와 엮이면 복잡해져.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아. 그런 관계 아닙니다. 스티브가 딱 잘라 말했지만 중위는 비웃듯 연기를 내뿜었죠. 그래. 그럼 왜 그 간호사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나? 전쟁터에서 감정은 사치야. 명심해.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급품이 새고 있다는 거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식량을 빼돌리거나 묽게 만든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운동화 사건까지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 간호사가 미군 쪽에 뭔가 넘기는 거 아니야? 한 병사가 수군거렸어요. 말도 안 돼. 순정이가 그럴 리 없어. 김봉남이 화를 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죠. 서상사는 즉시 창고 열쇠를 회수하고 배식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듯 경계심이 가득했죠. 스티브는 순정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순정도 스티브의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성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녁 무렵 루이스가 부대찌개를 저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오늘은 특별 재료를 넣었어. 희망이라는 양념. 그게 먹는 거냐? 정신 차려. 김봉남이 받아쳤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죠. 천막 기둥의 무궁화 브로치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심과 경계가 공동체를 갈라놓기 시작했고 사랑의 싹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홀로 의료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감정을 버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켜야 하는 걸까? 전쟁은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이제 막 피어나려는 마음까지 빼앗길 순 없었죠.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스티브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3시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고
부상병들이 물밀듯 들어왔죠. 천막병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신음소리와 비명, 피냄새가 뒤섞여 지옥 같았어요. 순정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녔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붕대도 제대로 감기 힘들었죠. 그때 스티브가 나타나 들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아직 쉬어야 하잖아. 순정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스티브는 묵묵히 부상병을 옮겼죠.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스티브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루이스는 밤새 죽을 끓였고 김봉남은 민간인 대피를 돕느라 목이 쉬도록 통역을 했죠. 서상사는 보급로를 열기 위해 위험한 야간 정찰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테니 버텨라. 이게 명령이다. 새벽 5시가 되자 모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순정이 잠시 천막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거즈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든 거였어요. 스티브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깨끗한 붕대를 꺼내 그녀의 손목을 감기 시작했죠. 순정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거든요. 당신 손목도 상처가 있네요. 순정이 스티브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들것을 들다가 쓸린 자국이었죠. 순정이 붕대를 가져와 그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에 붕대를 감아주며 눈을 마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의 약속이 오갔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함께 버티겠다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정이 작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하잖아요. 스티브가 대답했죠. 김봉남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서상사가 부상당했대. 빨리 가야 해. 모두가 달려갔고 서상사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돌아왔어요. 순정이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스티브는 지혈을 도왔죠. 루이스는 뜨거운 물을 끓였고 김봉남은 의료품을 날랐습니다. 이런 젠장,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서상사가 고통스럽게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찌개 냄비 앞에 모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이 있었죠. 전쟁은 그들을 이곳에 묶어뒀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을까? 루이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가족이 뭐 별건가. 서로 책임지면 그게 가족이지. 김봉남이 대답했죠. 순정은 천막 기둥에 무궁화 브로치를 올려다봤습니다. 폭격으로 천막이 찢어졌지만 브로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스티브가 순정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에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내일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순정이 물었어요. 오늘 버텼으니까 내일도 버티겠죠. 함께라면. 스티브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낙동강에 밤바람이 불어왔고 부대찌개 김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전선은 여전히 위태롭고 내일은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작은 공동체는 오늘 밤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오전 10시 야전 우편병이 도착했어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선에도 편지는 꾸준히 왔는데 그건 누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우편병이 스티브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온 거네. 부모님이신가?
우편병이 물었어요. 스티브는 고개만 끄덕이고 천막 구석으로 가서 편지를 뜯었죠.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고 어머니는 따로 편지지를 더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어떻게든 알아낸 듯 했죠. 아들아, 내가 지킨 생명을 우리도 사랑한다. 전쟁이 끝나면 그 사람과 함께 돌아와도 좋다. 우리는 내 선택을 믿는다. 스티브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부잣집 부모들은 대개 신분과 출신을 따지기 마련인데 그의 부모는 달랐죠. 순정이 의료품을 정리하다가 스티브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접어넣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티브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순정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네요. 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티브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도자기 무궁화 브로치였죠. 천막 기둥에 걸려있던 그것을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이거 당신이 가지세요.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남아야 전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스티브가 브로치를 순정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인데. 순정이 당황했지만 스티브의 눈빛은 진지했죠.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켜줬으면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그때 김복남이 끼어들었습니다. 야야야, 뭐야 이거? 연애 편지 주고받냐? 전쟁터에서 로맨스라니 미쳤구나. 닥쳐. 내가 뭘 알아. 스티브가 화를 냈지만 얼굴은 빨개졌어요. 꽃도 전송 명령 받았나?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김복남이 계속 눌렸죠. 서상사가 들어오며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정 손의 브로치에 머물렀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서상사는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그건 묵인이자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브로치 하나 가지고 뭘 그리 난리야. 어차피 도자기 조각이잖아. 서상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순정은 브로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죠. 전쟁터에서 약속은 쉽게 깨지는 법인데 이 작은 꽃만큼은 깨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녁이 되자 루이스가 특별히 준비한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햄이 더 들어가서 냄새가 좋았죠. 이 브로치 얘기 들었어? 순정이가 가지고 있대. 한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그래, 뭔가 의미가 있나 보네. 다른 간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스티브는 멀리서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브로치를 만지며 미소 짓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지만 가끔은 이런 작은 기적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편지에 뭐라고 쓸 거야? 부모님께? 순정이 스티브에게 물었어요. 살아있다고. 그리고 지킬 사람이 생겼다고. 스티브가 대답했죠.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브로치를 꼭 쥐었죠. 무궁화는 질긴 꽃이라고 했잖아요. 추위에도 비바람에도 지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천막 안은 조용해졌어요. 브로치는 이제 순정의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었죠. 멀리 미국에서 보내온 축복과 함께 비가 퍼붓는 오후 3시 천막 안은 습하고 눅눅했어요. 순정은 들것 운반법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스티브가 다가와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줬죠. 두 손의 위치, 무게중심 이동법,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요령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안 다쳐요. 전쟁터에서 부상은 사치니까. 스티브가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어요. 서상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손에는 분해된 소총 부품이 들려 있었죠. 야, 간호사들도 이거 알아둬야 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서상사가 총기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해요? 총 쏠 일도 없는데. 동료 간호사가 의아해했지만 서상사는 단호했죠. 전쟁터에선 모든 게 무기가 돼. 아는 게 힘이야. 닥치고 들어. 순정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방아쇠 구조, 안전장치, 탄창 교체법. 복잡해 보였지만 원리는 단순했죠. 스티브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자세도 중요해요. 이렇게 서서 숨을 내쉬면서 스티브가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그의 몸은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었죠. 순정은 무의식적으로 따라했고 스티브가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어깨 위치, 팔꿈치 각도, 시선 처리까지. 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순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요. 위급할 때 도망이라도 잘 쳐야죠. 스티브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때 루이스가 젖은 장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모두가 기침을 했죠. 아, 진짜. 눈 뜨고는 못 있겠네. 이게 요리야, 독가스야? 김복남이 소리쳤어요. 닥쳐. 비 오는데 마른 장작이 어디 있어. 루이스가 화를 냈죠. 김복남이 보급품 상자에서 고무 장화를 꺼내 휘두르며 연기를 쫓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됐어요. 순정과 스티브는 웃음을 참으며 밖으로 나왔죠. 빗속에서 순정은 야간 이동 신호를 연습했습니다. 손전등 없이 어둠 속을 걷는 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법. 스티브는 묵묵히 곁에서 도왔어요. 발끝부터 딛고 무게는 천천히 실어요. 그럼 소리가 안 나죠. 스티브가 시범을 보였어요. 순정이 따라하는데 미끄러졌고 스티브가 재빨리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죠. 다치면 안 되니까. 스티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순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스티브는 고개를 저었죠. 그냥 보호하고 싶어서요. 그것도 죄인가요? 서상사가 천막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 맞고 놀지 말고 들어와. 폐렴 걸리면 약도 없어. 모두가 천막으로 돌아왔고 루이스가 끓인 뜨거운 차를 마셨어요. 김복남은 젖은 양말을 벗으며 투덜거렸죠. 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훈련을 하는 거야? 간호사가 무슨 특공대야? 전쟁터에선 모든 게 필요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서상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순정은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들것 운반, 총기 구조, 사격 자세, 야간 이동.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스티브와 서상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중요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비가 그쳤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순정은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연습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몸에 익고 있었어요. 스티브가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고요하던 전선이 갑자기 폭발음으로 찢어졌어요. 북한군의 기습 포격이 시작된 거였죠. 포탄이 천막 옆을 스치며 터졌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순정은 잠에서 깨자마자 의료품을 챙겨 들었어요. 다들 엎드려. 포격이다. 서 상사의 고함이 들렸죠. 천막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상병들이 비명을 질렀고 의료기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순정은 달리는 들것 위에서도 지혈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떨리지 않았죠. 스티브는 분대원들과 함께 방어선을 지원하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천막병동을 향했어요. 순정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신 차려. 여기 집중해. 소대장이 소리쳤지만 스티브는 듣지 못했죠. 또 한 발의 포탄이 가까이 떨어졌고 천막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순정이 환자를 감싸 안고 엎드렸는데 파편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계속 움직였죠. 순정아, 피나잖아. 동료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환자부터 옮겨. 순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스티브가 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방어선을 벗어나 천막으로 달려갔어요. 총알이 귓가를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죠. 미쳤어? 돌아가. 여기 위험해. 순정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스티브는 오히려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의미 없어.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야. 스티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을 날려버렸고 귀가 먹먹해졌죠. 스티브가 순정을 몸으로 감쌌는데 흙더미가 그들을 덮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정은 스티브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뛰고 있었죠. 살아있어요? 순정이 작게 물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죠. 스티브가 대답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복남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아, 거기서 뭐해? 죽고 싶어 환장했냐? 루이스도 뛰어왔어요. 빨리 벙커로. 여기 계속 떨어진다고. 서 상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지 마.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순정과 스티브는 서로를 부축하며 벙커로 들어갔어요. 둘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죠.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됐어요. 전쟁이 우릴 갈라놓으려 해도 난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스티브가 순정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나도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요. 순정이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폭격은 계속됐고 전선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세상이 전부였어요. 전쟁 한복판에서 사랑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미 판돈을 모두 걸어버린 뒤였죠. 새벽 4시가 되자 폭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기 사이로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붉은 하늘이 마치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순정은 스티브의 이마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아니, 갈 거예요. 반드시. 스티브의 대답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격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8시, 이상한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야전 보급품이 계속 새고 있다는 거였죠. 통조림은 개수가 맞지 않았고 쌀은 누군가 물을 부어 불려놨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거 내부에 간첩이 있는 거 아냐? 누가 일부러 우리 먹을 걸 망치는 거야.
한 병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운동화 사건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때 순정이 미군 편을 들었다는 얘기가 과장되어 떠돌았고 급기야 그녀가 스티브와 뭔가 거래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나왔죠. 그 간호사 미군한테 우리 물자 정보 넘기는 거 아니야? 너무 수상해. 다른 병사가 수군거렸어요. 김봉남이 화를 내며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순정이가 그럴 사람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게 뿌리내렸어요. 동료 간호사들까지 순정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순정이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피하듯 자리를 떴어요. 서상사는 즉시 창고 열쇠를 회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모두를 후쳐봤죠. 오늘부터 배식표 재점검한다. 한 톨이라도 빠지면 책임 묻겠어. 서 상사가 으르렁거렸어요. 스티브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오히려 순정에게 불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저녁 무렵 순정은 홀로 의료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심지어 환자들까지 다른 간호사를 찾았죠.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외로움과 억울함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순정 씨,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죠? 동료 간호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환자 돌보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순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스티브가 다가가려 했지만 소대장이 막아섰습니다. 하사, 거리를 둬. 지금 그녀에게 가면 의심만 키울 뿐이야. 그날 밤 누군가 순정의 침상에 쪽지를 던져뒀어요. 미국 놈이랑 놀아나면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적혀 있었죠. 순정은 쪽지를 구겨버렸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루이스가 부대찌개를 끓이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오늘은 특별 메뉴야. 의심과 오해 스프. 그런 농담이 지금 나와? 정신 차려. 김봉남이 소리쳤지만 그도 지쳐 보였죠. 천막 기둥의 무궁화 브로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불안한 징조처럼 보였어요. 순정은 브로치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작은 꽃처럼 자신도 곧 부서질 것 같다고. 스티브는 전술 지도를 보는 척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곧 북쪽에서 대규모 공격이 올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느라 바빴거든요. 전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분열이었고 그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정은 홀로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낙동강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스티브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걸 그는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급작스러운 비상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적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죠. 모두가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순정이 천막 기둥을 올려다보니 무궁화 브로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치가 어디 갔지? 순정이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환자 이동을 우선해야 했기에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죠.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약속의 증표였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서 상사가 고함을 질렀어요. 후방으로 환자를 인도하던 순정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소규모적 침투조가 순정을 끌고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외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순정이가 없어졌어. 적들이 데려갔어. 동료가 비명을 질렀어요. 스티브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즉시 추격한다. 지금 당장. 스티브가 소대장에게 외쳤지만 대답은 차가웠죠. 불가능해. 인원도 탄약도 부족해. 전선 방어가 우선이야. 소대장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가겠어. 비켜. 스티브가 총을 들고 뛰려 했지만 서상사가 막아섰습니다. 정신 차려. 혼자 가면 죽는다. 그녀도 구하지 못해. 서상사가 스티브의 뺨을 때렸어요. 김복남은 순정의 외투를 들고 망연자실해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는데 저항하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젠장, 내가 지켰어야 했어. 김복남이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루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농담을 던지던 그가 처음으로 침묵했죠. 부대찌개 냄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김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 뭔가 알고 있어서 끌려간 거 아냐? 한 병사가 불길한 말을 꺼냈어요.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스티브가 그 병사의 멱살을 잡았지만 의심은 이미 퍼진 뒤였죠. 천막은 텅 비었고 바람만 휑하니 불었습니다. 브로치도 순정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어요. 스티브는 무릎을 꿇고 땅을 움켜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죠. 순정을 놓친 것처럼.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 스티브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밤이 되자 정찰대가 돌아왔습니다. 북쪽으로 끌려간 흔적은 있었지만 추적은 불가능했다는 보고였어요. 순정이 왜 표적이 됐는지도 알 수 없었죠. 보급품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서 상사가 스티브에게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스티브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빈 들것이 놓여있는 천막을 보며 김복남이 울먹였어요. 순정이는 우리 중 누구보다 착했는데 왜 하필 그 애가.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사랑은 갑자기 말이 끊긴 문장처럼 허공에 매달렸고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었죠. 스티브는 순정이 남긴 붕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북쪽을 바라봤는데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비가 내린 새벽 3시 서상사는 혼자 철수했던 둔덕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꼼꼼히 땅을 살폈는데 갑자기 진흙 속에서 낯익은 흰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긁어 올리니 놀랍게도 도자기 무궁화 브로치였어요. 금도 은도 아닌 평범한 도자기였지만 깨지지 않고 온전했죠. 이게 왜 여기에? 브로치가. 서상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브로치는 진흙을 잔뜩 머금고 있었지만 무궁화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서상사는 손수건에 싸서 가슴속에 넣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죠. 천막으로 돌아온 서상사는 스티브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조차 숨겼어요. 스티브는 지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잠 좀 자. 이러다 쓰러진다. 서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정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 스티브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김봉남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낡은 소총이 들려 있었어요. 북쪽 정찰 다녀왔는데 이상한 흔적이 있어.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 같아. 뭔데? 빨리 말해. 스티브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뭇가지가 꺾여 있고 돌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김봉남이 말을 멈췄어요. 뭐가 이상한데? 스티브가 다그쳤지만 김봉남은 고개를 저었죠. 그 근처에 우리 보급품 포장지가 있었어. 누군가 우리 물자를 가져간 흔적이야. 김봉남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순정이 정말 보급품 유출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도록 조작한 걸까요? 의문만 켜켜이 쌓여갔죠. 루이스가 차가운 죽을 들고 왔습니다. 먹어야 살아. 순정이 구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전선은 더 가까워졌고 포성은 더 커졌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순정의 부재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티브는 홀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손에는 순정이 배웠던 사격 자세를 그린 종이가 들려 있었죠. 그녀가 열심히 연습했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이제야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지 후회됐습니다.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더 많이 준비시켰어야 했어. 스티브가 자책했어요. 서상사가 가슴속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그곳에 떨어져 있었을까? 순정이 일부러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순정이도 돌아올까? 김봉남이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돌아와야지. 아니, 내가 찾아올 거야. 죽어도 찾을 거야. 스티브가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든 걸 숨기려는 것 같았죠. 서상사는 브로치를 꺼내 다시 봤는데 흙이 묻은 무궁화가 오히려 더 선명해 보였어요. 깨지지 않은 것처럼 희망도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색 계획 다시 짜자. 포기는 없다. 서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로치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 순정이 끌려간 진짜 이유, 모든 게 미스터리였죠.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마치 더 큰 진실과 검은 마수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스티브는 구출분대의 일원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어요. 서상사가 이끄는 정예 병력이었는데 김봉남이 발견한 흔적을 따라 북쪽으로 전진했죠. 한편 순정은 적진 깊숙한 곳에 결박된 채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순정은 주변을 살폈어요. 감시병 2명이 교대로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1시간마다 바뀌는 걸 알아챘죠. 그녀는 며칠 전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총기 구조, 안전장치 위치, 그리고 스티브가 가르쳐준 회피 동작까지. 화장실 가야 해요. 순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감시병이 짜증내며 다가왔고 순정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가 밧줄을 풀려는 순간 순정은 배웠던 대로 무게중심을 낮추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감시병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았는데 안전장치를 푸는 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움직이면 쏜다.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위협했지만 사실 방아쇠를 당길 자신은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스티브와 구출대가 도착한 거였죠. 순정은 혼란을 틈타 달리기 시작했는데 야간 이동법대로 발끝부터 조용히 뒤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훈련 덕분이었죠. 저기 있다. 쏴. 적군의 고함이 들렸어요. 총알이 나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순정은 스티브가 가르쳐준 대로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낮은 자세로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정아.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정이 돌아보니 스티브가 어모 사격을 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봉남도 옆에서 총을 쏘며 길을 열어줬죠. 서상사는 뒤에서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빨리. 김봉남이 손짓했어요. 순정이 스티브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또 다른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순정은 본능적으로 빼앗은 권총을 들었는데 정확한 자세였어요. 숨을 내쉬며 시선은 목표에 고정하고 팔꿈치는 안정적으로 쏴. 지금. 스티브가 외쳤어요. 순정이 방아쇠를 당겼고 적군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녀도 놀랐지만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스티브가 순정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빠르게 후퇴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티브가 순정의 얼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순정의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정이 울먹이며 말했죠. 서상사가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상은 없나? 걸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순정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 빨리 말해. 김봉남이 다그쳤죠. 그들이 우리 보급품에 대해 계속 물었어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순정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스티브가 순정을 업었고 일행은 빠르게 아군 진지로 향했어요.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죠. 왜 그렇게 위험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순정이 스티브에게 물었어요. 당신을 지킬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거였어요.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스티브의 목소리가 떨렸죠. 후퇴하는 동안 루이스가 준비한 따뜻한 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브로치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지만 순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훈련의 진짜 의미가 밝혀진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 아군 진지로 돌아온 후 오전 10시 의무 천막에서 순정의 상처를 치료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군사 우편으로 스티브 부모의 긴급 전보가 도착한 거였죠.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필요한 모든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스티브가 전보를 읽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부잣집 부모가 이름도 모르는 한국 간호사를 받아들인다니요. 그것도 전쟁 중에 말이죠. 이게 진짜예요?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요. 당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스티브가 순정의 손을 꼭 잡았죠. 바로 그때 서상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흙이 묻었던 무궁화 브로치가 들려 있었어요. 깨끗이 닦여진 브로치는 처음처럼 하얗게 빛났죠. 이거 내가 가져라. 깨지지 않았더군. 서상사가 스티브에게 브로치를 건넸어요. 이게 왜 상사님한테? 스티브가 놀라서 물었지만 서상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봉남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잡았어. 진짜 범인을 잡았어. 모두가 밖으로 나가보니 적 침투 요원 한 명이 붙잡혀 있었어요. 그의 배낭에서 우리 보급품이 쏟아져 나왔죠. 그동안의 보급품 유출은 이자의 소행이었던 겁니다. 이 새끼가 일부러 순정이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흔적을 조작했대. 운동화 사건도 이용했고, 김봉남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침투 요원은 순정이 미군과 가까워지는 걸 이용해 의심을 돌리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운동화 사건 때문에 생긴 작은 균열을 파고든 거였죠. 미안해, 순정아. 우리가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동료 간호사가 울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전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순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죠. 서 상사가 부대원들을 모았습니다. 들어라. 순정은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다. 누구든 다시 의심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의 선언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루이스가 특별히 준비한 부대찌개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죠. 축하 파티야. 순정이 돌아온 거, 진실이 밝혀진 거 다 축하해. 루이스가 소리쳤어요. 스티브가 순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로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죠.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전쟁이 끝나면 결혼해 줄래요?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순정이 울며 대답했죠. 환호성이 터졌고 김봉남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아, 국제결혼이다. 부자 됐네. 닥쳐. 분위기 깨지 마. 서 상사가 김봉남을 때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스티브가 브로치를 순정의 옷깃에 달아줬습니다. 무궁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 작은 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의심과 오해 속에서도 깨지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야전 우편으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스티브 부모가 전쟁 후 순정의 미국 정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집도 일자리도 새로운 삶도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순정이 물었어요.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대요. 스티브가 대답했죠. 밤하늘에 별이 빛났고 부대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승리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오해는 풀렸으며 가족의 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개월 후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난 후속 야전병원에서 순정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12시간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스티브는 천막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죠. 서 상사가 담담히 앉아 시간을 재고 있었고 김봉남은 계속 쓸데없는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아픈 거야. 순정의 절규가 또 들렸어요. 힘내. 거의 다 왔어. 군의관의 격려 소리가 이어졌죠. 스티브가 주먹을 쥐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상사가 막아섰습니다. 기다려. 지금 들어가면 방해만 돼. 순정이는 강해. 서상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우렁찬 울음이었는데 전쟁터에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생명력이 넘쳤어요. 스티브가 천막 안으로 뛰어들었고 순정이 피로에 지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죠. 딸이에요. 건강한 딸. 군의관이 알려줬어요. 아기는 분홍빛 피부에 노란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기였습니다. 순정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에밀리야. 우리 딸 에밀리. 순정이 속삭였죠. 스티브가 순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 전쟁터에서 생명이 태어나다니. 기적이야, 완전 기적. 김봉남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루이스가 들어왔는데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모 특식이야. 고기도 넣었어. 루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도 촉촉해졌죠. 서상사가 작은 나무판에 뭔가를 새기고 있었어요. 에밀리 출생 3월 14일 대한민국의 전쟁터 위에서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겼죠. 전쟁 중에도 아이의 탄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름표도 만들었어. 나중에 크면 보여줘. 김봉남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때 야전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스티브 부모가 보낸 소포였는데 안에는 부드러운 아기 담요와 작은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있었죠. 우리의 첫 손녀 에밀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만나고 싶구나. 전쟁이 끝나면 모두 함께 살자. 순정이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축복받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 서상사가 중얼거렸어요. 스티브가 무궁화 브로치를 꺼내 천막 기둥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 작은 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는데 마치 에밀리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이 브로치처럼 우리 딸도 강하게 자랄 거야. 전쟁도 가난도 그 무엇도 이기고. 스티브가 말했죠. 저녁이 되자 부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부대찌개를 나눠 먹으며 에밀리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죠. 에밀리와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을 위해. 루이스가 물컵을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정은 에밀리를 품에 안고 스티브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동강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는데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봄이 왔거든요. 우리가 이긴 거야. 전쟁을 이긴 거야. 순정이 속삭였어요. 맞아요. 사랑이 이긴 거예요. 스티브가 대답했죠. 에밀리가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총성도 포성도 이 아이의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전쟁이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까지 탄생시켰죠. 브로치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부대찌개 냄새는 이제 고향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처음 만난 미국인, 파란 눈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생명을 잉태하여 성숙한 영혼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도운 고맙고 감사함을 잊지 못할 미국을 혈맹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6.25 전쟁의 참상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으로 우리는 자유를 수호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음모를 격파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수직 상승하는 경제적 발전을 눈부시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적화야욕을 분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호하여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면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 흘러 금빛 사연이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